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간만에 또 월계동 이마트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휴대폰이 깨져서 휴대폰을 바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또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새 휴대폰으로 어제 찍어보니까 뭐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저의 뭐 아지트라고 할 순 없죠. 마트 옥상이니까요. 네, 그 하지만 저희 아지트와도 같은 이 마트 옥상에 올라와서 한번 또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 화기운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세운이 묘목 나무의 왕인데 월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화기운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화기운이 강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반대로 수기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의 심리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울감, 무기력감, 그리고 뭐 이렇게 다운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어, 한편으로는 그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보다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이나 탐구를 하기에도 대단히 좋은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해왔던 생각이 제 생각은 진짜 마치 무슨 병과도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동시에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생각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 생활할 때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생활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 친구는 오늘 양말이 짝짝이구나. 짝짝이니까 대단히 바빴나 보다. 왜 바빴지? 어제 뭐 엄마 아빠가 여행 간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어제 밤늦게까지 안 자고 놀다가 오늘 늦잠 잤겠다. 그럼 이따 한번 물어봐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버릇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머리가 뭐가 잘못된 건지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명리적인 생각에 곧잘 잠깁니다. 그 중에서 좀 쓸모없는 것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쓸모 있는 것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너무 소중한 것, 아끼는 것 다 잃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슬프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반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되죠. 아마 이런 경험들 모두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 십성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논하는 게 항상 재관이잖아요. 재성은 재물을 의미하고 또 남명에서는 부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관성은 명예를 의미하고 또 여명에서는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명예, 남자, 여자 이거를 뜻하는 재성하고 관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명리가 분들은 아예 그냥 용신운은 재성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성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일간을 극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재성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일간이 극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상생상극에 대해서 배울 때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좋게 들려요. 그런데 반대로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이렇게 극한다라 그러면은 조금 편견을 갖고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간인 우리를 극하는 존재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극하는 존재, 즉 재와 관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생보다는 극을 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조금 더 드라마틱해요. 네.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 극하는 운이 들어왔을 때, 물론 생하는 운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 극하는 운이 들어왔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경우들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금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왜 이 극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평생 동안 살아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일단은 관성은 나를 극한다라는 게 나를 뭐 못 살게 괴롭힌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를 제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극하는 재성도 내가 재성을 괴롭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재성을 제어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돈을 제어하고 싶고 재성이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드높은 명예가 있는 조직 속에 들어가서 제어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극하는 거 말고 그 사이사이에 생하는 걸 끼워 넣어 본다면요. 일간하고 재성 사이에는 식상이 존재하죠. 내가 식상을 발현시킴으로써 재성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성하고 일간 사이에는 인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관성으로부터 그걸 받을 것이 아니라 인성, 즉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 관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성도 식상, 나의 언과 행을 통해서 그 재성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냥 무조건 재와 관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조차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그 이론이 틀리지 않는 이상에는 그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우리가 고찰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극하는 재성과 우리가 극하는 재성과 우리를 극하는 관성만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실상 식상을 통할 때 재성을 이루고 그리고 인성을 통해서 관성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재와 관을 원한다면은 아마 틀림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는 사주 원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주 원국에 식상이 없는데요, 인성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분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재와 관만을 바라보는가라는 거죠. 일간과 재와 관은 서로 극하는 관계인데, 서로 극하는 관계라는 것은 서로 다투는 관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성과 식상을 겸비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재와 관이 오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식상은 나의 언행이 되겠고 인성은 나의 사고와 생각이 되겠죠. 즉 내가 생각하며 언행을 할 때 결국에 재와 관과 다투지 않고 이것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잃고 나서 슬퍼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 아니었나 반성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재관, 식상과 인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이 명리학이 주역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주역에는 총 64가지의 괴가 있어요. 그 중에서 25번째 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괴입니다. 천뇌무망이라고 하는 괴예요. 천뇌라는 거는 그 괴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의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뇌, 번개가 우레가 치는 모습입니다. 하늘 위에서 우레 그러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늘 위에서 움직이니, 하늘 밑에서 움직이니, 큰일 날 뻔했네요. 천뇌무망은 하늘 밑에서 우레가 움직이는 형상입니다. 하늘 밑에서 움직이니
망령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망. 이 없을 무자하고 의미는 비슷한데 한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을 무랑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천례 무망에 쓰이는 이 없을 무자는요. 공허함을 뜻해요. 정말 공허함 그 자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없을 무자는 공허함이 아니라 그냥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철뇌 무망괴에서 이야기하는 무자는 공허한 그런 없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허하다라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또한 있는 그런 공의 상태를 뜻하거든요. 즉 하늘 아래에 우레가 치니 망령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는 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진무구한, 아주 순수한, 우리 애기들 보고 없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직 못 배운 거잖아요. 그게 그 무의 상태라는 거죠. 반면에 어른이 됐는데도 못 배웠으면 없다 그러죠. 이거는 없을 무자, 우리가 아는 그 무라는 거죠. 즉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여 망령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 그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늘 소중한 것을 잃고 괴로워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주역의 25번째 괴인 철뇌 무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그러한 공허함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진정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끼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학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시켜요. 학원은 7개, 8개를 보내고요. 왜 아이를 위한 거냐고요? 이 엄마가 가방끈이 소위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아이는 고생시키지 않아서 그런데요. 자, 이것은 무구한 것이 아니죠. 본인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부모는 본인이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딸아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서 언젠가 자퇴하겠다고 울고 불면은 그때 가서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그때 가서야 반성을 하겠죠.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히 하는 그 모든 것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안에 나만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아마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또한 나의 욕심이었구나. 아, 저 또한 나의 욕심이었구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무구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한 것들이 나의 곁에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부릴 욕심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무구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진정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 안 잃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물건이 됐던 사람 간의 관계가 됐던 시시때때로 그 안에 나의 욕심이 투영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이기심이 투영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나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상대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혹시 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였고요. 여러분들도 철뇌 무망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는 그 무망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봐요. 네,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새 휴대폰이라 좀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